자, 이번 시간 강의는 멈춤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멈춤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원리가 우리 손가락에 반지를 끼듯이 반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축이라고 가정하고 그 겉에 끼워지는 링을 여기에서는 멈춤링에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도면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멈춤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방향에 자주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멈춤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멈춤링의 형태에서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멈춤링을 그려줄 때 멈춤링이 어느 부분에 끼워져 있느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주 색깔 같은 경우에 있는 이러한 멈춤링은요, 지금 축 사이에 들어가 있는 멈춤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축용 멈춤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쪽에 있는 파란 색깔은요, 현재 이 부품을 잘 쳐다보시면 1번 본체 구멍 사이에 끼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멈춤링은 우리가 구멍용 멈춤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시험에서는 잘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용과 축용에 해당하는 멈춤링을 아셨죠? 여러분들 도면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도면에서도 잘 보시면요, 링 사이에는 가운데 안에 어떠한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그래서 중심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링 부분을 단면에서 봤을 때 나머지 단면 부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링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한번 화면을 지우고요. 자, 이 파란 색깔 구멍용 멈춤링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올실을 설명하면서 본체 부품을 그려서 미리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도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멈춤링을 규격집에서 찾아주실 때 일단 구멍용인지 축용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찾아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란 색깔과 같은 이 구멍용 멈춤링은 자, 어떠한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딱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연두 색깔로 묶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베어링이죠. 바로 이 멈춤링에 인접해 있는, 바로 조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수를 적용을 해줄 때 베어링의 전체 바깥쪽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름을 기준으로 멈춤링의 구멍용 멈춤링의 전체 지름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요, 멈춤링을 보시기 전에 지금 이 베어링의 번호를 보시면요, 자, 6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전체 지름,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지름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름은 끝자리 번호 두 자리만 봐도 알 수가 있겠지만 전체 지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규격집에서 찾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규격집의 이미지가 바로 앞에 강의에서도 보셨던 적이 있는 베어링 쪽이죠. 자, 아까도 보셨겠지만 베어링의 번호가 6202라고 되어져 있는 호칭 번호가 있었는데요. 자, 6202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치수를 찾았을 때 전체 바깥 지름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자, 바로 전체 지름이 3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5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도면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 부분의 지름이 자, 파이가 35라는 것이 지금 구해진 상태죠.
자, 그럼 우리는 이 35라는 것을 적용해서 자, 오일실, 구멍용 오일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그림인 자, 규격집, 오일실, 구멍용 오일실의 규격집 이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규격집의 부분이 바로 멈춤링. 이 부분 보시면 구멍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실제 멈춤링, 반지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해치가 돼서 들어가 있는 정면, 단면을 한 정면 부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본체에서 도시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D1이라는 값을 적용을 해서 D2 값을 찾아주고 M 값을 찾아주시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지름 베어링 값에 의해서 35라고 하는 지름을 찾은 적이 있었죠. 자, 그 값이 바로 이제 D1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미리 찾아놓은 35라고 하는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D2라는 값과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부품들처럼 멈춤링을 실제로 그리라는 이러한 그 문제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멈춤링이 들어가는 홀에 구멍을 뚫어주는 이런 치수를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보시면 크게 멈춤링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적용하는 구멍이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시죠? 적용하는 구멍 부위를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D1이라고 하는 35mm 치수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쭉 아래쪽으로 D1이라고 한 치수죠. 지금 이미지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규격집을 캡처를 하느라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D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아까 35라고 이미 구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값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쭉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쭉 보시면 자,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거의 아래쪽 방향으로 보니까 자, 이 D1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 35라고 하는 수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이 D2라고 하는 값이 바로 기본 치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은 D2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지름을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옆에 있는 치수 허용차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M값이라는 것도 폭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 치수와 역시 허용차를 같이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아까 자, 37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찾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자, 조금 더 올려서 보고 자, 37이라고 했던 이 부분 바로 그 옆부분을 보시면 자, 전체 기본 치수는 자, 39라는 파이 값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링이 들어가는 부분의 지름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39mm에 들어가는 허용차는 플러스 0.25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M값이었죠. M값은 1.65mm 그리고 그 M값에 대한 허용차는 플러스 0.14라는 값.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적용이 돼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 값들을 모두 다 찾아봤으니까 여러분들 규격집에도 표시를 해 두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규격집을 봤으니까 실제로 CAD 부분으로 들어가서 적용된 도면을 보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이 이미 앞에서 오일실에서 설명할 때 제가 똑같이 그려놓은 적이 있던 바로 그 도면이었죠. 지금 이 부분까지의 도면은 그때 도면과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때 그 멈춤링이 들어가는 부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쭉 보시면은요. 자, 지금 미리 홀을 뚫어놓은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자, 바로
아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베어링 값을 적용했던 베어링은 실제로 이 부분에 들어갔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적용을 했던 값이 되는 D1이라고 하는 적용을 했던 값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파이가 35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 값을 이용해서 바로 이 홀, 자 보이시죠? 이 홀 부분인데 이 홀 부분을 전체 조금 더 크죠? 전체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지름을 우리가 아까 파이가 얼마였었죠? 자, 37이라는 걸 구했었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아까 공차값 기억나시죠?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플러스 0.25 자, 아래치수까지 해서 이런 공차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이고 위쪽에는 이 값이 바로 m이라는 값이었었죠. 이 m 값이 얼마였었냐면은 1.65mm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공차가 플러스 0.14 아래치수 0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차가 들어갔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치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된 건데요. 다 도시를 해 주시고 나서 지난번에 그 오일실처럼 이 부분도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 주실 때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묶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글자들을 다 지우고 자, 실제 치수 기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자, 치수 기입을 간단하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두 개의 지름을 찍어 보니까 자, 대략 일단 이것을 결과물로 찍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37이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수치가 1.7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1.65mm인데 왜 1.7이 나오느냐면 우리가 디멘전 스타일 치수 기입을 설정을 할 때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65mm에서 끝에 5라는 숫자를 무조건 반올림을 해버려서 1.7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틀리지 않게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작업을 하실 때 반드시 1.65mm로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간단하게 치수들을 확인을 해 보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확대도로 빼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오일실과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동그란 원으로 묶으시던 아니면 타원으로 묶으시던 그 부분은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자, 엘립스로 타원을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오스냅을 잠깐 끄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역시 묶어주는 선은 빨간 색깔로 바꿔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자, 선택을 해주시고 그대로 일단 바깥쪽에 여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확대로 묶어준 바깥쪽 부분에 있는 선들을 무조건 다 트림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개체를 가지고 자, 여기서도 역시 자, 확대도를 뽑는 게 낫겠죠. 자, 얘는 지난번 것보다는 조금 더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한 3배 정도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놓고 자, 이렇게 확대를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먼저 일단 지시선이 있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지시선이 A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름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B라는 이름으로 지시선을 일단 먼저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시선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자, 저 화살표는 나중에 지워 주셔야 한다고 했었죠. 자, 일단 2점까지 찍어주고 자, 엔터를 2번 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대문자로 기호를 지정해서 자, 엔터 쳐서 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때 이 부분에서 화살표는 없애주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익스플로드를 이용해서 먼저 분해를 한번 시켜주시고 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해서 자, 화살표 쪽만 살짝 지워주시고 자, 그대로 선을 뭐 익스텐드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늘려서 연장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 부분에도 확대도 뭐 B
뭐 몇 대 몇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실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작업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써먹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냥 똑같이 또 쓰시는 것보다는 또 잡기 귀찮으니까 자, 저 부분을 복사를 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명령어를 자, 카피 집어넣으시고, 자, 확대도 A 2대 1을 갖다가 그대로 이 부위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dd edit 글자를 수정하는 명령이 있었죠. 자, ed 단축키죠. 요걸 선택해서 자, 이 글자를 자, 찍어 주시게 되면 에디트 박스가 뜨죠. 이때 여기에서 A를 지우고 자, B라는 부분만 채워 주시고요. 아까 3배로 확대했었으니까 3대 1 요것만 수정을 해 주시면 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이 좀 좁으니까 통째로 다른 곳으로 좀 옮기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우리가 두 가지 값을 찾은 것이 있었죠. 자, 전체 지름이 파이 37이라는 걸 찾은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오일시일과 마찬가지로 한쪽 부분은 잘라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부분의 끝에부터 끝 지름이 37이었었죠. 자, 일단 여기를 찍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대략적으로 아무데나 일단 찍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역시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 m텍스트에서 m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럼 m텍스트 상자가 뜨겠죠. 자, 여기 있는 이 상자에서 자, 일단 얘는 지워주시고, 자, 파이 일단 지름값이니까 파이는 당연히 붙이셔야 하겠고요. 자, 37이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 파이 37이라는 것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일단 X를 넣어서 익스플로드로 자, 분해를 시켜주시고, 자,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나머지 선들은 자, 잘라서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이라는 수치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m값이 있었죠. 자, 이 부분에는 치수가 지금 확대가 된 수치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이 1.65였었죠. 자, m텍스트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 자, 글자 지어서 1.65를 직접 넣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클릭을 해 주시고요. 남은 부위가 뭐냐면 아까 작은 수치로 되어져 있던 공차값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자의 크기들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디멘전 스타일을 잠시 들어가서 크기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현재 텍스트가 2.5mm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꼭 이렇게 쓰시라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2.5mm에서 3mm 정도를 쓰시는 게 가장 적당하게 쓸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공차는 글자들이 조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문자 크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히 뭐 2.5mm의 절반이니까 뭐 1.259 이런 식으로 나눠주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있죠. 1.5 정도 크기로 공차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5 옆에는 아까 공차 기억나시죠? 플러스 0.140이라는 게 들어갔었는데, 이때 자, 커맨드에다가 dText라는 것을 자, 넣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확대를 해서 옆에다 조금 써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작점을 찍고, 자, 이때 크기를 물어보죠. 이때 여기다가 1.5라는 수치 집어넣고요. 앵글은 그냥 0도 해서 자, 똑같이 플러스 자, 넣고 0.14를 그대로 표기해 주시고 엔터를 쳐서 자, 플러스 부분 한 칸, 두 칸, 자, 띄어쓰기를 해서 일단 0 밑에다가 커서를 놔주시고 이 부분에 0을 하나 더 써주시면 간단하게 공차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글자처럼 색깔을 노랗게 바꿔주시고요. 공차의 색깔은 뭐 별개로 지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프린트를 나중에 뽑아서 결과물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글자 같은 색깔을 주셔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치수선이 조금 짧아 보여서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치수를 익스플로드로 한번 분해하셔가지고 자, 이 선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좀 늘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 37 부위에도 공차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도 아까처럼 그 확대도를 썼을 때처럼 그대로 저랑 그 공차 같은 것들을 복사해 갖고 와서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또 카피를 사용해서 자, 이 공차를 무조건 통째로 다 복사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숫자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에디트 ed 집어넣고 자, 일단 숫자를 클릭을 하죠. 이때 여기에서 0. 플러스 똑같이 0.25이기 때문에 자, 뒷자리만 수정을 해서 25만 새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로테이트 자, R5 로테이트 회전을 넣어서 이렇게 그대로 자, 이때 오쏘키를 키면은 이제 직각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방향 틀어주시고 자, 무브를 시켜서 그대로 자, 옆쪽으로 가서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도 부분까지 다 완성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잊어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거칠기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 규격집에는 거칠기 기호가 이 부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질 않죠. 그런데 어떻게 없는데 도시를 하느냐.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요 지금 D2 값이 있는 지름 부위에 원래는 삼각형이 2개짜리가 표기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중간 거칠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냐면 여기 치수깁이 되어져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위에 이제 원래는 X자가 들어가면은 딱 맞는 건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규격집에는 보통 이 부분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일단 도면상에 삽입만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도 부분을 다 보셨고요. 자, 지금 아까 오일실이 추경으로도 하나가 더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작도를 해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오늘은 긴데요. 조금만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뭐 농담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더욱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CD 안에 전달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급적이면 농담 같은 것들은 많이 자제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인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강의를 중간중간 끊어서 보시면서 반드시 5번이고 10번이고 꼭 많이 그려보셔야 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바로 수업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의 질문거리가 있어도 당장에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조금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딪히는 환경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규격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도면을 보시고 계신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추경이죠. 자, 멈춤링이 축 사이에 끼워져 있을 때 실제로 축 사이에 링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링이 들어가는 부분 실제로 링이 끼워져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축지름보다 링이 들어갈 부분을 조금 지름을 작게 그려주셔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이에 겉에 링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베어링 바로 오일실에 인접해 있는 베어링의 바깥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했었는데 이 오일실에서는 축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오일실이 들어가고 있는 축 사이에 지름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렇다면은 6이 0이니까 0이라고 뒷자리 두 자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지름을 얼마라고 보셔야 될까요? 자, 이제 다 아시겠죠? 많이 보셨으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베어링 안찌름 번호들 다 외우고 계시죠? 자, 00, 01, 02, 03,
번까지가 있었는데 00번은 10이고 01번은 12, 02번은 15, 03번은 17이 되겠죠. 04 이후서부터는 무조건 곱하기 5를 해주시라고 했었죠. 자, 02가 지금 15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축의 지름은 파이를 15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 값을 가지고 축용 멈춤링도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이 바로 멈춤링. 자, 바로 지난 차수에서 봤던 멈춤링하고는 조금 틀리죠. 요 안에 있는 해치가 된 부분이 바로 축이고요. 겉에 있는 것이 링인데 이 멈춤링이 축 사이에 끼워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을 그리기 위해서 그 사이에 링이 사이에 끼워져서 들어가는 그 축 사이의 지름을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아까 D1이라는 값이 바로 축의 지름이 D1이라는 값이 있었고 D2라는 값이 지금 있는데요. 요게 지금 D1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요것이 D1이고 요것이 D2가 되겠죠. 자, 축 사이의 지름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링이 끼워져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지름 치수가 작게 나와야지 되겠죠. 자, D1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적용했을 때 파이를 15라고 해서 찾아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지금 그 파이가 15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적용하는 축에서 보셔야 되겠고, 자, D1이 이제 축의 지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15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D2 값에서 기본 치수와 역시 허용차가 들어가겠고요. 여기서도 폭 M값과 기본 치수와 역시 허용차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을 아래쪽으로 밀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15mm라는 치수가 D1 값이 자, 여기에 있죠. 자, 15에 의해서 기본 치수 D2는 14.3으로 조금 더 작은 치수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차는 자, 마이너스 0.11 그리고 기본 치수 M값 폭은 1.15가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허용차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0.14라고 하는 수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축 부분의 결과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다음 축도면과 같습니다. 자, 이 편심축의 형태인데요. 앞쪽의 축의 형태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 부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편심이 돼서 축이 두 개고 좌측에서 바로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도시를 해주신 거고요. 자, 이 부분에 키가 들어가는데 북부 토상도를 위에서 본 것을 그려야 하는데 아직 이 부분은 도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위에서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뒷부분에는 나사가 들어갈 탭이 하나가 박혀 있죠. 자, 아직 그 멈춤링이 들어갈 자리는 표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요 지름 사이에 지금 들어갔었죠. 자, 그럼 여기서 치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M값의 폭이 1.15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커맨드에서 offset 자, 1.15를 주고 자, 그 사이 값을 일단 하나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여유를 더 많이 줘서 반대쪽으로 복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지름이 14.3이었었죠. 그러면 14.3을 둘로 나눴을 때 자,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축으로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14.3을 2로 나누면 7.15가 나오니까 자, offset 7.15를 주고 자, 중심선을 갖고 일단 자, offset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 좀 짧으니까 익스텐드로 해서 선을 좀 당겨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트림을 해서 자, 이 부분의 선을 잘라주죠. 자, 여기는 지금 중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축 지름이 간단하게 그려졌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대도를 빼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동그랗게 원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클로 해서 자, 살짝 이 부분을 묶었습니다. 자, 역시 또 빨간 색깔로 묶어주시고, 자, 얘를 그대로 잡아서 카피 해주시고, 그대로 자, 위로 띄워서 일단 카피해서 그대로 띄워서 자, 복사를 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트림을 해주시고, 자, 원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역시 또 잘라서, 자, 이 부분도 너무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자, 요것은 제가 자, 역시 3배 정도로 아까처럼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로 해서 3배로 확대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치수깁을 먼저 해주시는데, 자, 폭값이 1.15였었죠. 자, 스케일로 지금 확대된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자, M텍스트 다시 한번 눌러서 숫자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15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전체 자, 이 작은 부분의 지름이 14.3이 나왔었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잡아서 역시 M텍스트 M 선택하시고, 자, 파이 14.3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써주셨으면은 그대로 치수깁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부분이 공차가 있었었죠. 자, 그럼 공차를 한번 참 뽑기 전에 익스플로드로 자, 나머지 한쪽을 자르셔야 되죠. 자, 지금 그 부분 생각들 하고 계셨죠, 여러분들? 자, 무브 자, 그대로 지정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자, 공차 부분인데, 자, 공차 값도 역시 아까 이미 다른 부분에서 쓰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셔도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썼던 거를 자, 통째로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공차와 저기 세로 공차, 확대도 글자까지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유있게 옆에다가 좀 두고요. 자, 1.15 옆쪽도 0.14라는 공차였었죠. 마침 공차 값이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붙여다가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플러스 0.25라고 지금 써 있지만은 아까 여러분들이 규격집에서 보셨을 때는 위치수가 0이라고 돼 있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윗부분을 ed 자, dd 에디트로 수정해서 그냥 딸랑 0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한 칸 띄어서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자,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0.11이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차를 살짝 맞춰주시고요. 자, 좀 겹치지 않게 약간 올렸죠. 자, 이렇게 해서 공차를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도를 뽑아주시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일단 3대 1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다가 쓰셔도 되시겠죠. 자, 써주고, 자, 이 부분도 지시선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시선 찍어주시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잡아서 좀 겹치는데 좀 이따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 찍고 엔터를 쳐서 이번에는 자, C라고 도시를 해보겠습니다. C 넣고 엔터. 자, 그럼 이제 C라고 이미 지시가 된 상태고요. 역시 화살표를 지우기 위해서 익스플로드 자, 분해해 주시고, 자, 화살표 살짝 지워주시면서 자, 이 선 그대로 잡아당겨서 지시하는 선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선은 빨간 색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여백이 있는 부위에다가 요 글자들을 조금 밀어서 표기를 해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도 확대도 C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수정을 했습니다. DD 에디트로 수정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오일실 부분은 이렇게 구멍 부위에 삽입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 축 부분에 삽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